예,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사람의 코를 저희들이 형상화하여서 전자소자로 만들고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향기 분자들을 검출할 수 있는 바이오 나노 전자코 제조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권오석입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내용은 육류 신선도 측정이 가능한 바이오 나노 전자코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다양한 향기 냄새들이 많이 나죠. 그걸 실제로 이렇게 검출하거나 어떤 향기가 있는지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전자기기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들은 많이들 전자코라는 걸 개발하게 되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내용이 이러한 전자코의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사람의 코를 대신할 수 있는 전자기기를 만드는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하고 있는 나노 바이오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노 바이오 기술이란 쉽게 말하면 정보, IT, 그리고 바이오, BT, 그리고 나노, NT가 결합된 하나의 융복합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노 바이오 기술들이 여러분 주위에 엄청 많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다양한 진단 기술 혹은 여러분들이 아플 때 이미징을 여러분이 아플 때 안에 있는 암이라든지 혹은 여러분이 피 한 방울 속에 어떠한 여러분들의 질병이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이라 보시면 됩니다. 나노라고 하면은 머리카락보다 1000분의 1 정도 더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에는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현재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노란 작은 사이즈를 볼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아마 발표하신 현미경이라든지 다양한 기술들이 이러한 나노라고 하는 매우 작은 물질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라고 그러면 여러분 또한 볼 수는 없지만 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살아있는 물질이고요. 이러한 작은 물질 나노와 살아있는 물질 바이오가 겹쳐서 융복합이 됨으로써 다양한 시너지를 내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저희들 미래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바이오 나노 전자코, 즉 사람이 가지고 있는 후각을 전자기기로 변환시키는 연구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 청각, 촉각, 미각, 그리고 후각이죠.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시각은 이미 저희들이 볼 수 있는 활용 기기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TV를 본다든지 다양하고, 그리고 저희들 청각도 보청기가 나와 있고요. 그 촉각도 이미 전자 스킨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미각은 맛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하지만 후각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후각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생각나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를 다시 맡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께서 어디 가서 그 향기를 살 수 있을 거나 제조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색깔이라든지 색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가서 코드만 말씀 주시면 같은 색깔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코드가 없습니다. 따라서 냄새는 코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준화가 불가능하고, 표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기기를 지금까지 개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향기를 저장할 수 있는 기기 혹은 향기 나는 TV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연구를 좀 소개할까 싶습니다. 냄새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냄새가 제가 쉽게 설명드리는 게 인돌이라는 분자입니다. 저희들 냄새를 구체적으로 보면은 화학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학 물질이 냄새가 난다고 보시면 되죠. 수소, 그리고 산소, 암모니아, 에탄올. 여러분들이 모든 주변에 있는 냄새는 모두 다 화학 물질로 되어 있죠. 그 중에서 특히 인돌이라는 물질이 참 재미있습니다.
인돌이 뭐냐 하면은 농도가 진할 때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맡을 수 있는 그런 희한 어떤 똥냄새 같은데요. 냄새가 은은하게 저농도일 때는 여러분이 장미향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코에 있는 냄새를 받아들이고 있는 바이오 물질을, 즉 저희들이 말하는 리셉터라는 게 있는데요. 후각 리셉터입니다. 이 리셉터가 냄새를 받아들이는데 한 개만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코에 이 냄새를 받아들이는 물질, 즉 바이오 물질이 약 한 300여 종이 있습니다. 그 300여 종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냄새를 맡게 해줍니다. 즉 다양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만 가지 냄새를 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놀이란 분자가 저농도일 때는 저희 후각에 있는 후각 리셉터란 부분하고 매칭을 하더라도 한 개, 두 개 매칭하더라도 고농도로 되면은 더 많은 후각 리셉터와 매칭하기 때문에 뇌에서 느낄 때는 저농도와 고농도에 따라서 아예 다른 냄새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사람 코를 재현할 수 있는 기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힘들고 오래 걸리는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여러분들 신문 많이 기사 보시죠? 어떤 기사를 보면은 국산 김치하고 중국산 김치를 냄새로 구분한다. 또 어떤 연구를 보시면은 암에 걸린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날숨이라고 하죠. 나오는 가스가 달라서 그 안에 있는 어떠한 가스를 검출하면은 이 사람이 암에 걸렸다. 혹은 이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겠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다 보고 전자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전자소자가 냄새를 받아서 정기적인 시그널, 즉 정기적인 어떠한 형태로 나타남으로써 저희들이 이 안에 뭐가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는 전자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전자코가 과거 산업적인 데서 많이 쓰였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어디에 많이 쓰였냐? 여러분들이 측정하고 있는 음주 측정 장치, 그리고 산업체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유독 가스가 누수되었을 때 인명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검출할 수 있는 센서 장치가 필요한데요. 이 모든 것들을 전자코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전자코들이 산업용에만 쓰이다가 지금에 와서 사람들이 이 냄새가 사람 몸에서 굉장히 많이 다르게 나는구나. 특히 질병을 걸리면. 그래서 사람이 사용하게 된 게 즉 의료용 전자코를 만들고 있는데요. 근데 전자코의 개념을 보면은 저희들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수준이라든지 혹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종류 등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를 할 때 후각 리셉터 닉스라고 부르는 소자를 저희들이 같이 공동하는 연구진들이 만들었는데요. 그 후각 리셉터 닉스는 전자코에다가 올팩토리, 즉 사람의 후각을 모방한 세포에서 나오는 단백질 종류를 저희 전자코에 붙임으로써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기존의 전자코에다가 저희 바이오 물질을 더 첨가함으로써 후각 리셉토닉스라고 하는 새로운 바이오 나노 전자코란 개념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냄새를 구분할 수 있어? 어떻게 냄새로 암을 진단할 수 있어? 라고 많이 하셨는데요. 생각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 과학은 변하게 되거든요. 생각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꿈꿔왔던 연구를 진행했었고 지금 10여 년 지난 지금 저희들이 작은 기계까지 만드는데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바이오 나노 전자코 하면은 어디 쓸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향기 나는 TV. 여러분 혹시 심야 시간에 먹는 방송 보시죠? 저도 보는데 정말 먹고 싶은데요. 정말 참는데 냄새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못 참고 먹을 것 같습니다. 즉 홈쇼핑이라든지 TV에서 먹는 광고나 어떤 먹는 프로그램에서 향기가 나게 되면 사람의 욕구를 극대화시켜서 저희들이 소비를 하게 됩니다. 즉 그런 TV를 만들게 되면 전 세계 모든 TV에 대한 어떠한 혁명이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맞춤형 향수입니다.
여러분들 과거 잊혀진 연인 향기를 저장하고 싶다면은 그 저장할 수 있는 기계만 있다면 저장할 수 있겠죠. 그 기계를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향수를 제조하는 데 가서 이것과 똑같은 향기를 만들어 주세요 하면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저장할 수 있는 기계가 되죠. 그리고 질병 진단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냄새에서 나오는 인자들을, 즉 어떤 케미컬들을 저희들이 진단함으로써 이 사람이 혹시 질병에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조기 진단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지금 임상 의사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게 개발된다면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건강검진 항목으로 넣을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체수색. 여러분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는 육류 신선도가 관련된 건데요. 사람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사람의 단백질인데 저희 죽게 되면은 저희 가만히 방치하면 점점 냄새가 심하죠. 그게 바로 시체가 썩는 냄새인데요. 저희들이 전문 용어로 카다베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카다베린이란 기체가 좀 더 사람이 오랫동안 방치되었을 때 죽은 사람이 최고에서 나오는 가스가 암모니아 황화수소인데요. 그 암모니아 황화수소는 거의 사람이 맡으면은 질식사할 수준으로까지 위험한데요. 하지만 카다베린이라고 하는 건 그냥 저희들 기분 나쁘게 하는 냄새입니다. 맡으면 이상해, 역해 이런 냄새인데요. 저희들 가끔 가다 보면 뉴스 보시죠. 뉴스에서 보면은 어떤 살인자가 사람을 죽여서 어디에 숨겨놨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동네에서 키키한 냄새가 이상한 냄새 난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 시체가 발견되곤 하죠. 그러한 냄새가 나는 게 주로 카다베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카다베린을 잡을 수 있는 센서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세계 최초로 개발함으로써 그거를 잡을 수 있는 연구를 진행했고 그 기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부르는 게 부패 감지 센서 혹은 육류 신선도 판별 센서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다들 IoT 냉장고 가지고 계시죠? 클릭만 하면 온도도 다 계산되고 신선도 다 맞출 수 있지만 가장 필요한 거 한 개. 안에 있는 냄새 나는 물질이 뭔지를 몰라요, 저희들이. 보시면 지금까지 포터블 나노 센서 키트, 패밀리 허브 냉장고 등이 지금 많이들 개발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있는 신선도 측정하는 것은 간단하게 암모니아 같은 매우 독한 가스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카다베린 그런 가스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산업성이 있다고 생각됐고 이거를 만들게 되었죠. 사람이 향기 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당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냐? 분쟁으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시골에 가면은 축산 농가가 많죠. 축산 농가도 항상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축산 농가 중에서 한 곳은 돼지를 키우고 한 곳은 소를 키운다고 보시죠. 근데 마을에서 갑자기 민원이 들어왔어. 냄새 너무 심해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냄새를 적게 해주세요. 그럼 냄새 너무 심하면 벌금을 주게 됩니다. 벌금을 어떻게 주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공무원이 나가서 그 농가에 가서 공기를 다 포집해 옵니다. 이 포집된 공기를 저희들이 교수님께 드려서 교수님이 관능평가를 해요. 즉 학생들이나 어떤 피실험자에게 냄새를 맡게 하고 판단합니다. 이게 너무 독해. 이거보다 저게 더 독해 그러면은 이 사람이 당첨입니다. 이 사람은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만큼 그 사람의 피실험자의 어떤 느낌이나 어떤 상태가 다 다른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동차 내장재가 저희들 허가받을 때 관능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A라는 곳에서 관능평가했는데 불합격하면 B라는 곳에 또 합니다. 합격받을 때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장치가 있으면 어디에 쓸 수 있냐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즉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근거에 쓸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얘기가 돌아와서 기존에 부패라든지 신선육을 검출할 수 있는 센서가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즉 MIT에도 푸드 스니퍼 이런 제품도 나왔고요. 하지만 이 제품들을 자세히 보면요, 다들 암모니아, 온도, 습도 재는 것밖에 없지 저희가 말씀드렸던 어떤 푸트레신, 카다베린 이런 것들에 대한 물질을 측정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죠. 그거를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죠. 저희들이 만든 기술이 바로 이 시작품입니다.
시작품의 왼쪽에 있는 기기가 저희 센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 센서에서 나오는 작동되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희가 왼쪽에 있는 이 센서에서 어떠한 가스가 왔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바다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센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살구향, 그리고 시체 썩는 냄새, 그리고 악취 냄새 등을 맡는 센서를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센서 냄새가 저희 센서에 이렇게 딱 부딪히게 되면요. 거기에 있는 사람 후각 단백질이 있습니다. 거기서 냄새가 후각 단백질하고 이렇게 딱 결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결합되면은 얘가 아귀가 딱 맞으면은 이 전기적인 신호를 변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시그널 형태가 나옵니다. 저거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저희 소자에서 어떤 냄새나는 가스가 붙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실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붙게 되면은 이 시그널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즉 이 뜻은 저희들이 냄새가 있다는 걸 판단하는 거고요. 이 시그널이 크면 클수록 냄새가 진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한 개의 냄새를 맡을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극을 저희 센서를 한 개가 아니고 그 안에 몇 개를 저희들이 놓게 되면요. 다양한 냄새를 맡게 되죠. 그런 센서를 보고 저희는 전극 어레이 센서라 부르는데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사람의 단백질, 후각 단백질을 한 80개 정도를 예상하는데요. 그 380개가 한 번에 다 올라가는 센서를 만들고 싶은데 저희 역량으로 아직까지 조금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지금 공동 연구하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다양한 기관들하고 지금 회사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작품까지 만든 게 육류 신선도 검출용 센서였습니다. 여름에 식중독 많이 일어나죠. 그 식중독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센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악취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혹시 악취가 어디에서 오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제가 미래에 만들고 싶은 연구는 딱 하나입니다. 냄새 시각화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냄새를 사실 사람들이 맡아서 느끼잖아요. 근데 혹시 냄새가 눈으로 보이면 어떨까요? 되게 재밌을 것 같죠?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발생됨에 따라서 저희들은 매번 웨어러블 어떤 디스플레이 같은 장비를 끼면은 가상의 공간을 보게 되죠. 혹은 포켓몬스터처럼 증강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즉 현실에서 저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어떠한 기계를 착용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물질을 볼 수가 있는데요. 즉 그 증강 기술이 저희 바이오나노 전자코하고 딱 붙게 되면은 저희는 냄새를 볼 수 있죠. 따라서 저 앞부분에 커피가 있다. 그 커피 향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보이게 하고 그 향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볼 수 있게 해서 4차 산업혁명, 즉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발전된 게 어떤 게임이나 어떤 놀이터겠죠. 그런 데서 저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가 최고로 꿈꾸는 기술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제 강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거는 사람의 코를 어떻게 전자기기화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나노바이오 융복합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저희들이 재현해봤는데요. 앞으로 저는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제품화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회사들과 같이 연계함으로써 저희들 산업이, 전자산업이 냄새 산업하고 융합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고 저희 산업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시너지 효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